사람이 만든 책보다 책이 만든 사람이 더 많습니다. 내비책방. 안녕하세요. 내비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80대 20 법칙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고요. 모처럼 만에 소개할 수 있는 내용의 분량이 조금 늘어나서 이렇게 2부로 구성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광고는 아니고 이 책을 제공받아서 여러분께 소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만으로도 지금 너무 기분이 좋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책들을 좀 제공받았으면 하는데 그렇게 해야 저도 부담 없이 여러분들께 또 책을 소개할 수 있기 때문에 참 이런 기회가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계속 한자리에서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후회가 없을 수밖에 없겠네요. 자, 그럼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사회적 불균형 논란의 핵심. 파레토가 80대 20 법칙을 발견한 지 한 세기가 지난 지금, 몇몇 슈퍼스타와 정상에 오른 극소수의 사람들이 천문학적인 액수의 소득을 벌어들이는 점과 관련해 80대 20 법칙을 둘러싼 논쟁이 일기 시작했다.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는 1994년 한 해 동안 1억 6,500만 달러. 와, 이게 얼마죠? 약 한 2천억 정도 되겠죠? 미국 최고의 변호사 조지프 자마일은 9천만 달러를 벌었다. 능력면에서 그들과 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 영화 감독이나 변호사들이 벌어들인 소득은 얼마 되지 않는다. 지난 몇백 년 동안 소득 균등화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한 부분을 해결하면 다른 부분에서 불평등 현상이 번번이 나타났다. 1973년부터 1995년 사이에 미국의 평균 실질 소득은 36% 증가했으나 비관리직 노동자의 경우에는 14%나 감소했다. 1980년대에 이룬 모든 경제적 성과는 소득 상위 20%에게 돌아갔으며 특히 총 증가율의 64%는 놀랍게도 상위 1% 이내의 고액 소득자들이 차지했다. 미국 내 주식의 75%도 미국 전체 가구의 극소수인 5%가 집중적으로 소유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현상이 달러의 비중에서도 나타난다. 미국은 전 세계 무역의 13%를 차지하지만 세계 무역 대금의 50%가 달러화로 청구된다. 또한 전 세계 생산량에서 미국의 국내 총생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20%를 조금 넘는 데 불과하지만 외환 보유고에서는 달러화의 비율이 64%나 된다. 이러한 불균형을 제거하기 위한 최대의 노력을 의식적으로 계속 기울이지 않는 한 80대 20 법칙은 항상 존재할 것이다. 자, 소득의 불균형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극소수의 어떤 사람들이 절대 다수의 재산을 가지고 있죠. 도서관에서 발견한 80대 20 법칙. 최근에 나는 완전히 새롭고 비밀스러운 80대 20 법칙의 또 다른 세계를 발견했다. 학계에서 마침내 문학계 거장의 분포가 극단적인 형태의 80대 20 패턴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풍자 소설의 주인공 이름 같지만 데릭 솔라 프라이스는 사실 영국의 물리학자이자 과학사 연구가로 출간된 전체 학술 저작물의 50%가 작업에 참여한 총 인원의 제곱근에 의해 생산된다는 패턴을 알아낸 사람이다. 계속해서 전문 용어가 나오니까 제가 좀 헤맵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하자면 전체 학술 저작물의 50%가
작업에 참여한 총 인원의 제곱근에 의해 생산된다는 패턴을 알아낸 사람입니다. 입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미국의 메인 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콜린 마틴데일은 문학적 명성의 분포를 거의 완벽하게 설명하는 간단한 방정식을 발견했는데, 이 방정식은 80대 20 법칙의 율 사이먼식 변형이다. 마틴데일 교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도서관인 하버드 대학 중앙도서관에 소장된 도서의 모든 시인을 조사해 영국, 프랑스, 미국 시인 761명의 이름을 추렸다. 시인 761명과 관련된 책 34,516권 중 9,118권이 윌리엄 셰익스피어라는 시인 한 명에게 헌정되었다. 이는 관련 도서 전체의 26.4%가 0.1%의 시인에게 헌정된 꼴이므로 26대 0.1 법칙이라 할 수 있겠다. 상위 25명의 시인 전체의 3%에게 65%가 헌정되었고, 이는 이름하여 65대 3 법칙이다. 애석하게도 134명의 시인에게는 헌정된 책이 한 권도 없었는데, 이는 22대 0 법칙이라 한다. 문학적 명성에 80대 20의 극단적인 형태가 적용된다니 지독히도 불공평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놓이기도 한다. 왜 80대 20 법칙이 중요한가? 자, 이제 우리가 왜 이 책을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자분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겠죠. 들어가 보겠습니다. 80대 20 법칙이 가치 있는 이유는 이것이 인간의 직관에 반하는 법칙이기 때문이다. 자, 이 부분은 밑줄을 좀 긋겠습니다. 우리의 직관에 반하는 법칙이다.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들은 모든 원인이 각각 똑같은 중요성을 갖기를 바라고 모든 소비자들이 동등한 가치를 지니길 원하며 어떤 사업이나 제품 혹은 매출액이 다른 것들과 똑같은 가치를 가지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특정 분야에서 일하는 직원 개개인이 각자 동등한 가치를 갖기를, 우리가 보내는 하루나 한 주가 모두 똑같이 중요하기를, 친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에게 다 같이 중요하길, 또 모든 질문과 전화가 똑같이 취급되길 바라며 모든 대학이 동등한 명예를 갖길, 문제를 발생시킨 여러 원인이 모두 똑같은 중요성을 가지고 있어서 특별히 중요한 원인 몇 가지만을 더욱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길 원하고, 또 모든 기회가 동등한 가치를 지니기를 기대한다. 자, 정리하자면 우리는 모든 기회가 동등한 가치를 지니기를 기대한다. 이 마지막 줄, 이 문단의 마지막 줄이 중심이지 않을까 싶네요. 모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똑같은 어떤 권리를 누리기를 원하잖아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50%를 투자하면 50%를 얻는다고 생각하며 그것이 자연스럽고 공정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50대 50의 사고방식은 우리 의식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위험한 생각이다. 와, 이 부분은 좀 무섭네요. 우리가 하고 있었던 착각이랄까요? 80대 20 법칙이란 두 개의 인과관계에 불균형이 존재함을 뜻한다. 이것을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출발선도 사람마다 다 다르고 출발선이 다르더라도 또 달리는 길이 다릅니다. 목적지도 다르겠고요. 달리는 거리도 다를 겁니다. 이 비율은 65대 35, 70대 30, 75대 25, 80대 20, 95대 5, 99.9대 0.1 또는 이 사이의 다른 어떤 수치로도 구성될 수 있으며 두 숫자의 합이 반드시 100일 필요도 없다. 와,
조금은 알고는 있었지만 아닐 거야. 아니야, 세상은 공평할 거야. 라고 믿으며 살았던 저로서는 조금은 충격이 큽니다. 하지만 암묵적으로는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지만 외면했죠.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80대 20 법칙을 적용해보면 불균형의 정도가 우리가 예상했던 수치를 뛰어넘는데 놀라게 된다. 회사 간부들은 특정 구매자와 특정 제품이 다른 구매자나 제품보다 더 많은 이익을 안겨준다는 사실을 예상하고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비율을 확인해보면 너무 놀라 말문이 막힐지도 모른다. 교사들도 소수의 학생이 대부분의 교칙 위반이나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는 있지만 직접 조사해보면 그 불균형의 정도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가 80대 20 법칙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우리가 80대 20 법칙을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상관없이 이 법칙은 절대적으로 우리의 삶과 사회, 직장, 일터를 지배하기 때문이다. 이 책이 전달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80대 20 법칙을 이용해 우리의 일상생활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개인은 더 행복하고 효과적으로 살아갈 수 있으며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은 훨씬 더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다. 비영리 단체들도 더 값진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정부는 국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이 법칙은 모든 개인과 조직이 더 적은 노력과 비용, 투자를 들여 더욱 가치 있는 결과를 얻도록 해준다. 80대 20 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효과가 미미한 자원은 사용하지 않거나 아주 일부만 사용하고 효과가 큰 자원을 최대한 사용함으로써 모든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특정 부분에서는 효과가 적었던 자원이 다른 곳에선 훨씬 큰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다. 수백 년간 기업과 시장은 이런 과정을 활용해 효과를 높여왔다. 1800년경 프랑스의 경제학자인 장 바티스트 세는 기업가는 경제 자원을 생산성이 낮은 분야에서 빼내 생산성과 산출량이 큰 분야로 이동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업가라는 신조어를 탄생시켰다. 그러나 아직도 기업과 시장은 최선의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80대 20 법칙에 따르면 제품, 소비자, 직원의 20%가 이익의 80%를 창출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제품, 소비자, 직원의 80%가 전체 이익의 20%만을 만들어낸다. 즉, 업무 내용이나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이며 엄청나게 낭비되고 있다는 뜻이다. 효과가 적은 다수의 자원이 기업 내에서 가장 효과가 큰 제품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셈이니 효율성이 가장 높은 제품을 더 많이 팔거나 효율성이 높은 직원을 더 고용하거나 효율성이 높은 소비자들이 더 많은 물건을 사도록 한다면 회사의 이익은 비약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자, 제가 지금 읽으면서 생각해 보기로는 물론 80대 20 법칙을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뭔가를 하는 건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이익을 내지 못하는 80%들을 외면하게 된다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혼란이 생길 수 있고 그것은 약간의 윤리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20%가 많은 것들을 벌어들여서 나머지 80%를 그래도 생활은 좀 할 수 있게 복지를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 사람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고 그들의
인생이 존중을 받아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는 편이라.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80%가 본인들이 하지 않은 일에 대한 어떤 결과까지도 취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안 되죠. 그것은 옳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겨우 20%의 이익을 내는 80%의 제품을 왜 계속 생산하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당신이 지금껏 해온 일이 5분의 4를 당장 그만둔다고 생각해보라. 그렇게 하면 개인 생활이 너무 급격하게 변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기업도 80%의 제품을 하루아침에 생산해서 제외하기란 쉽지 않다. 세가 기업가의 역할로 정의했던 것을 현대 금융가들은 중재라고 부른다. 국제금융시장은 환율에서 비정상적인 가치평가가 발생할 경우 이를 신속하게 바로잡을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이나 기업은 자원을 성과가 낮은 곳에서 성과가 큰 곳으로 이동시키거나 효과가 적은 자원을 줄이고 효과가 큰 자원을 더 많이 사용하는데 능숙하지 못하다. 대부분은 어떤 자원이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높은 핵심적인 소수이며 어떤 자원이 조지프 쥬란이 하찮은 다수라고 부른 비생산적인 자원인지를 파악하지 못한다. 삶에서 핵심적인 소수와 하찮은 다수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적절히 조율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지만 핵심적인 소수와 하찮은 다수가 무엇인지 파악하면 많은 것을 가질 수 있겠죠. 효율적으로. 하지만 그것이 인간에게만큼은 잣대로 들이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80대 20 법칙과 카오스 이론. 파레토는 경험과 관찰을 통해 확인한 사실을 모사하는 이론과 개인의 행동이나 사회적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일정한 법칙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설득력 있는 해답을 찾아내지 못한 그는 80대 20 법칙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카오스 이론이 출현하기 훨씬 이전에 세상을 떠났다. 20세기의 마지막 30여 년은 지난 350년 동안 과학자들이 지배해온 우주관의 일대 변혁을 가져온 시기였다. 과거의 과학계는 중세시대의 신비적이고 비논리적인 세계관에서 벗어나 합리적 사고와 기계 문명을 바탕으로 축적한 지식의 지배를 받았다. 따라서 모든 현상들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것이어야 했다. 예를 들어 A 때문에 B가 생기고 B로 인해 C가 발생하며 A 플러스 C가 되어 D가 발생한다는 공식이 성립되어야 했던 것이다. 인간의 심장 운동이나 개별적인 시장의 움직임처럼 우주의 각 부분들도 따로 떼어내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각 부분의 합계가 곧 전체이며 그 반대의 경우도 성립한다는 대명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전체 시스템은 단순한 총합과는 다른 무엇이고 각 부분들 사이의 관계도 1차원적인 것이 아니며 세계는 진화하는 유기체로 봐야 한다는 견해가 나왔다. 원인을 정확히 밝혀내기도 힘들 뿐 아니라 각각의 원인들은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어떤 것이 원인이고 어떤 것이 결과인지도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너무 어렵죠. 어떤 것이 원인이고 어떤 것이 결과. 닭이 먼저냐? 계란이 다 틀렸네. 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문제겠죠? 이와 같은 무질서의 이면에 존재하는 자기 논리, 즉 예측 가능한 불규칙성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카오스 이론이다.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은 이것을 으스스하고 무시무시하며
소름 끼칠 만큼 정확하다고 지적했다. 그러한 논리는 찾아내는 것보다 설명하기가 더 어렵다. 마치 어떤 곡의 한 대목을 듣고선 전체 테마를 찾아내는 것처럼 말이다. 어떤 특정한 패턴은 다시 반복되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무한히 변화하는 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다. 그렇다면 카오스 이론과 그에 관련된 과학적 개념들은 어떤 점에서 80대 20 법칙과 관련이 있는가? 이제까지 그것을 설명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지만 나는 분명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불균형의 법칙. 카오스 이론과 80대 20 법칙의 공통점은 바로 균형의 문제, 더 정확히 말하자면 불균형의 문제다. 카오스 이론과 80대 20 법칙은 둘 다 이 세상이 불평등하다고 주장한다. 두 이론의 주장에 따르면 세상은 직선처럼 단순한 형태가 아니며 원인과 결과의 값이 동일한 경우도 거의 없다. 또한 일부의 힘이 항상 다른 것보다 더 강력하며 자원을 공정하게 분할하기보다는 더 많은 몫을 가지려고 한다. 카오스 이론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수많은 발전을 추적하여 이러한 불균형이 왜 그리고 어떻게 생기는지 설명해준다. 우주는 직선이 아니다. 카오스 이론과 마찬가지로 80대 20 법칙도 모든 현상이 비선형적이라고 주장한다. 사건의 대부분은 중요하지 않거나 무시해버릴 수도 있지만 일부의 힘은 항상 큰 영향력을 미친다. 우리는 이 힘이 유용한 것이라면 그것을 증폭시키고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면 무력화시킬 방법을 생각해내야 한다. 80대 20 법칙은 이 모든 불규칙한 현상을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한다. 자, 이 부분은 조금 뛰어넘겠습니다. 왜 80대 20 법칙이 희망의 도구인가? 이 제목을 한번 다뤄보죠. 나는 이 장을 의례적인 찬사가 아니라 개인적인 신념으로 끝마치려 한다. 80대 20 법칙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법칙이다. 우리는 비극적이라 할 정도로 낭비를 일삼으며 살아가고 있다. 자연, 기업이나 사회, 더 나아가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얼마나 많은 것이 낭비되고 있는가? 고작 20%가 80%를 낳는 것이 현실이라면 20%의 결과 밖에 만들어내지 못하는 80%는 얼마나 비생산적인가? 자, 그러니까 불균형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책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20%가 전체 생산량의 80%를 만들어내고 그렇다면 나머지 80%는 전체 생산량의 20%밖에 못 만들어내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건데요. 내가 20%에 드는 사람인지 80%에 드는 사람인지도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겠죠. 근데 저는 내가 20%에 드는 사람이라고 해도 나머지 80%를 무시하거나 그들보다 내가 우위에 있다고 우월감을 느낄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바로 이 점이 희망을 주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우리가 80대 20 법칙을 창조적으로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면 우리의 삶도 변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진보는 현상 유지를 거부하고 상식이라고 생각되는 것에 도전하는 데서 시작된다. 이것은 생물의 진화나 과학의 진보, 사회나 개인의 발전 모두에 해당된다. 조지 버나드 쇼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성적인 사람은 자신을 세상에 맞추고 비이성적인 사람은 세상을 자신에게 맞추려고 끊임없이 노력한다. 따라서 모든 진보는 비이성적인 사람에 의해 이루어진다. 생산성이 낮은 자원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면 성과는 단순히 증가하는 것을 넘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진다는 것. 이것이 바로
80대 20 법칙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점이다. 자, 여기에서 밑줄을 긋겠습니다. 생산성이 낮은 자원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그것이 80%를 생산해낼 수 있게끔 하는 것.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생산적인 쪽으로 자원을 재분배하는 것이다. 이것은 시대를 불문하고 모든 기업가들의 성공 비결이었다. 동그란 구멍에는 동그란 말뚝을, 네모난 구멍에는 네모난 말뚝을 박으면 빈틈이 없이 꼭 들어맞는다. 모든 자원은 그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장소가 따로 있다. 적재적소에 배치된 자원은 잘못된 영역에서보다 10배 혹은 100배나 더 큰 효율을 발휘할 수 있다. 자, 이 부분도 밑줄을 그어볼게요. 또 다른 방법은 과학자, 의사, 선교사, 컴퓨터 시스템 설계자, 교육자나 훈련 교관들이 하는 것처럼 취약한 자원의 효율을 가장 생산적인 자원을 활용할 때만큼 높이는 것이다. 이는 제 능력을 10분 발휘하는 소수를 파악하여 그것을 더욱 개발해 나감과 동시에 가치나 쓸모가 없는 대다수를 찾아내 과감히 버리거나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80대 20 법칙의 수많은 사례들을 조사하면서 세상은 비약적으로 진보할 수 있으며 개인적이든 조직적이든 세계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신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지프 포드는 이렇게 말했다. 신은 우주를 상대로 주사위 놀이를 하고 있다. 그러나 신은 단지 주사위를 던질 뿐이다.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신이 어떤 규칙에 맞춰 주사위를 던지는지, 또 그 규칙을 어떻게 우리 자신의 목적에 맞춰 이용할 수 있는지 알아내는 것이다. 그 규칙이 바로 80대 20 법칙이다. 자, 이렇게 해서 1장을 소개해드려 봤습니다. 자, 2장은 제가 앞서 1부에서 소개해드렸던 목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제목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려보자면 20은 80보다 크다. 이 제목이 2장이고요. 3장은 자유선언, 4장은 시간혁명의 7단계, 5장 라이프 스타일을 혁신하라, 6장 좋은 인맥을 만드는 80대 20 법칙, 7장 꿈을 성취하는 11가지 방법, 8장 돈을 버는 투자 10계명. 자, 돈에 대해 관심이 많으실 테니까 8장은 또 관심 있게 보실 수 있지 않나 싶겠네요. 9장 행복으로 가는 7가지 습관, 10장 당신의 숨겨진 친구, 11장 80대 20 법칙으로 성공한 기업들, 12장 몰락하는 기업들의 자화상, 13장 80대 20이란 단순화의 힘, 14장 핵심 고객을 확보하는 4단계, 15장 성공으로 가는 10가지 포인트, 16장 새로운 눈으로 보는 경영의 ABC, 17장 80대 20 네트워크로 성공하라, 18장 80대 20이 90대 10이 될 때. 자, 이거는 좀 무섭더라고요. 더 치우쳐졌을 때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 19장 80대 20 미래에서 당신의 자리. 자, 이런 제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책을 소개해드리면서 밑줄을 그으면서 또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밑줄 그은 내용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소개를 해드려 보면 80대 20 법칙이 가치 있는 이유는 이것이 인간의 직관에 반하는 법칙이기 때문이다. 모든 기회가 동등한 가치를 지니기를 사람들은 기대한다. 하지만 80대 20 법칙에선 동등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80대 20 법칙의 이름만 봐도 굉장히 불균형스럽잖아요.
우리는 흔히 50%를 투자하면 50%를 얻는다고 생각하며 그것이 자연스럽고 공정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50대 50의 사고방식은 우리 의식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위험한 생각이다. 그렇죠. 네. 우리가 100을 투자하면 100을 얻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죠. 네. 왜 이상하게 내가 100을 투자하면 수익은 마이너스가 되는지 궁금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80대 20 법칙이란 두 개의 인과관계에 불균형이 존재함을 뜻한다. 불균형이 발음이 어려워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삶에서 핵심적인 소수와 하찮은 다수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적절히 조율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불균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그 불균형에서 안 좋은 것들을 좋은 쪽으로 발전시키는 것, 그것이 또 이 책에서 알 수 있는 어떤 해답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오늘의 책 80대 20 법칙이었습니다. 25주년 기념 개정판이었고요. 25주년 동안이나 사랑받은 책이라면 거의 우리의 현재에서도 많은 답을 줄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자분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80대 20 법칙을 활용해서 좋은 결과를 얻는다면 소외된 80에 속하는 사람들을 절대로 무시하거나 그러면 안 되고 그래도 내가 얻은 것을 통해서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각과 마음가짐을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자, 오늘의 책 80대 20 법칙이었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항상 감사드리고 또 이 책을 제공해 주신 출판사 21세기 북스에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책을 제공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또 용기를 얻고 응원을 얻은 기분이어서 더 즐거운 마음으로 책 소개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책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좀 여러분들께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누군가에게 물어보는 것도 좋지만 책을 통해서 스스로 길을 찾는 것도 너무나 좋은 방법이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책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책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